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민생과제를 추진하는 민생공통공약 추진협의회를 공식 출범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골목상권, 지역경제 회복 방안 등 함께 추진하기로 공감대를 모았습니다. 민생 법안에 이제 손을 잡은 것 같은데 첨예한 쟁점에서 이제 충돌하고 있습니다. 여당의 상설특검 참여를 봉쇄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켜 버렸습니다. 이 국회 규칙은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거죠. 국회의원들이 이제 반발에 퇴장하기도 했고요. 또 이제 예산안 본회의 자동구입 폐지법도 민주당은 자동 처리해 버렸고요. 그 다음에 국정감사, 국정조사 등에만 적용되는 동행명령장 발부 범위를 청문회까지 확대하는 국회증언 감정법 개정안도 또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이 입법 독재를 넘어서 행정 사법부에 영향을 미치려는 야욕을 드러내는 거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산안 본회의 자동구입 폐지법도 정부 예산안 고의로 지연시키면서 민주당 쌈짓돈처럼 주무르겠다. 무제한 예산안 발목 잡기법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국회 규칙까지 이제 단독 개정을 했는데 김영주 의원님, 네. 이제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민주당은 정권을 안 가지려고 그러는가 모르겠어요. 본인이 정권을 갖게 되면 이렇게 본인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개정안에 또 발목이 또 잡힐 겁니다. 호소하게 되고 그걸 또 역 개정안을 규칙이라는 이름으로 할 텐데 그때는 다수당이 될 건가요? 참 그런 의미에서 이게 여야 모두가 은발에 오줌 누기식으로 아준인수격으로 자기 때만 국한해가지고 이걸 누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누려지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보면 뭐 형식적으로는 민생에 합의를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민생에 전혀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법사위도 청원 심사 소위 위주로 가고 또 이번 국정감사도 뭐 실제로 민생과 상관없는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그 이슈들에 몰입해 가지고 뭐 지내서 오히려 피감 기관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국감이 되어 버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 가지고 민주당의 어떤 그 그레이드가 되는데 지금 현재 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C-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책임 있는 수권 정당의 모습들을 보이고 협조할 건 협조하고 협조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를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비토권을 가지고 자기 지금 현재 뭐 유리한 쪽으로만 간다는 것은 전체 구성원들에게 단견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댓글도 우리 김영주 의원님 의견하고 같은 게 있습니다. 정권 가지면 또다시 다 바꿀 거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 그만하고 특검을 받아라 이런 의견도 주셨고 반면에 상설특검을 이제 야당만 할 수 있게 한다? 이거 참 어떻게 봐야 될지 김경진 의원님,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민주당이 독재하자는 거죠. 뭐 이런 게 바로 독재죠. 아니 무슨 윤석열이 검사 독재 정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니 이게 무슨 옛날 군부 통치 시절처럼 검찰에서 사람을 뭐 영장 없이 잡아가기를 합니까? 압수수색 영장 없이 어디를 뒤지고 무슨 물건을 가져갈 수도 있습니까? 아니면 뭐 사람 무릎 꿇려놓고 진술을 강요하기를 합니까? 다 철저하게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지금 검찰 독재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야 되는데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이게 지금 특검 입법규칙 이런 식의 게 입법 독재죠. 지금 기존의 규칙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요. 특검 추천위원회를 만들 때 지금 아마 법무부에서 1명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변협에서 1명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법원 행정처에서 1명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정당에서 이제 여야 1명, 그다음에 중간당 1명인데 그러면 여야 1명에다가 3당이 조국당이니까 아마 뭐 조국당까지 뭐 이렇게 가게 될 확률이 크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지금 법원이나 변협 같은 경우는 중립적인 스탠스라고 보면 제가 볼 때는 이미 지금 현재의 규칙만 가지고도 민주당 뜻대로 바라는 인사를 특검으로 추천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아예 그냥 여당 몫의 위원 자체를 지금 빼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 이 독재도 이런 입법 독재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재명이라고 하는 시대의 어떤 범죄
재판을 받고 있는 분이 당대표를 하다 보니까 예. 당대표뿐만 아니라 예. 모든 국회의원 전체가 예. 속된 말로 지금 저 명태균 씨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장림 무사에 무슨 안전병이 뭐라고 얘기했잖아요. 기술사. 예. 민주당은요. 예. 강도 때의 두목이 지금 총대장 당대표를 하고 있고 예. 밑에 그냥 다 집단적으로 이게 그 사람을 따르고 있는 이런 영국들이에요 보면. 그래서 이게 제발 좀 민주당도 정신 좀 차리시고 국가를 위해서 조금 제대로 된 어떤 철학과 방향성을 가지고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김두수 본장님, 김경준 의원님이 강도대 두목의 총대장 이런 표현까지 하셨어요. 좀 심한 비유인데 문제는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괴물과 싸우다 보면 괴물이 자기도 된다. 모르게 괴물과 닮아가고 예. 그래서 괴물이 된다 이런 예. 이야기 있는데 이 사안은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예. 또 행정명령으로 예. 국가를 끌고 가는 말이 안 되는 상황에 민주당은 다수결이라고 하는 의회의 다수당의 힘으로 이 문제를 풀려고 서로 힘과 힘으로 풀려고 하니까 이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너무 심한 게 의무의 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 규칙을 개정하면 그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또 이런 식으로 나올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임명한 특검을 임명 안 하고 버티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저번에 이제 방송통신위원을 사실 뭐 6개월인가 8개월 이상 임명 안 하고 버텼잖아요. 물론 이것은 위헌적 사항의 위법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이걸 이제 징계 못하고 넘어간 건데 대통령 권한이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국가 자체가 이제 가동이 되지 않는 일이 벌어지는 거고요. 뭐 앞에 말씀한 대로 그 집권당의 어떤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다수의 야당이 이렇게 옥죄는 건 좋은데 이 정치의 규칙들을 바꾸려고 한다면 적어도 그 소위 역지사지 입장이 바뀌었을 때 저희도 생각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집권당이 됐을 때 이야기. 그리고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처럼 진짜 거부권과 행정명령으로 정치를 끌어가는 게 옳다는 게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 좀 세련된 정치를 해야 되고 민주당도 이런 점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그 상대에 대한 정오심, 즉 상대를 악마하고 이 악마를 이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헛발질, 무리수 이런 게 나와가지고 결국 자기들도 지지율이 내려가는 악순환이 됩니다. 물론 양당제의 이 양당의 폐해를 국민들이 다 인식해서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구나. 이 양당을 심판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가 평소에는 올라오게 만들어서 어떤 측면에서 저희 당 입장에서는 좋지만 이렇게 가면 나라가 절단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면 안 된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댓글에 거부권을 대통령이 남발하니까 이런 대가를 치르는 거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국회의원 아무리 많아도 거부권, 막가파 대통령 한 명 있으면 독재는 못한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입법에서만큼은 독재가 가능하지 왜 못하냐.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데. 또 이런 글도 있습니다. 역풍 걱정 말고 상설특검 쭉 밀고 나가세요. 또 민주당을 격려하는 글도 주셨습니다. 자, 이게 꼼수라 생각하면 그냥 특검 받으십시오. 이게 여당과 대통령이 하는 얘기입니다. 뭐 강도대 두목의 행동대장은 김민석 최고위원 아니냐. 또 이런 댓글도 주셨는데 어쨌든 김두수 부원장님 말대로 대통령과 거대 야권이 완전히 악순환의 수렁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예. 뭐 뭉태기로 묶어서 볼 건 아닌 것 같고 저는 상설특검에 대해서 사실상 야당이 추천하도록 하는 거는 저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특검이 개별법도 있었고 상설특검도 했습니다마는 거의 다 실패했고요. 유일하게 성공한 예가 딱 두 가지. 박근혜 최순실 야당 추천 특검하고 그 드루킹 댓글 조작 수사한 것도 야당이 추천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아주 예외적인 것이 특검인데 그렇다면 전 특검의 취지에 맞게 특검법만큼은 저는 상설특검의 경우에도 야당이 좀 추천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것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예산안 본회의 부의법 폐지한다라는 것이라든지 아니면은 청문회에도 동의명령장을 도입하는 이런 부분들은 저는 좀 과도하게 지금 제도 개선을 민주당이 추진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있고 어떤 취지에 따라서 지금 개정이 필요한지도 국민들 앞에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패키지처럼 엮어가지고 상설특검에 대한 국민적 여론 거기에 편승해가지고 그냥 본인들이 원하는 거를 지금 1+2로 얹어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제도에 대한 개혁이나 개선은
반드시 신중해야 되고 국민적 여론에 대한 환기가 먼저 선행돼야 된다. 근데 그거 없이 그냥 입법에 대해서 밀어붙인다면은 저는 뭐 국회의 다수당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이 반드시 저는 비판 여론에 직면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경윤 의원님, 그 야당만의 상설특검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신은규 변호사는 얘기를 했는데 네. 여기에 좀 반론이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특검이 이제 기존의 검찰이 수사가 제대로 안 됐을 때 지금 하는 게 특검 제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현재는 검찰 위에 공수처가 있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공수처가 거기에 대한 일종의 대안 겸 보완 작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도 또 해결이 안 되는 게 지금 상설특검 이제 제도화 되어 있는 뭐 이런 건데 여기도 보면 이제 국회 의석 비율을 반영해서 추천위원이 들어가도록 돼 있고 그 위에 또 지금 법원 행정처나 변협이나 또 뭐 이렇게 법무부 이렇게 각 한 명씩 들어가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성을 가지고 보면 전체적으로 법을 만들 때 균형 잡힌 시각에서 추천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이미 잘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보면. 근데 그걸 잘 만들어진 제도를 굳이 무리해서까지 지금 왜 바꿔가면서 할까? 지금 제도 가지고도 제가 보기엔 민주당이 생각하는 인사들을 후보로 추천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게 이제 이걸 개정한 다음에 특검을 국회에서 추천을 해서 보내면 결국 대통령이 이거 위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게 어떤 추천이 된 거 아니냐. 뭐 그런 또 다른 어떤 빌미를 야기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지금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끊임없이 그냥 싸움을 괜히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국민의힘의 논리가 좀 어폐가 있는 게 뭐냐면요. 제가 드루킹 특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때 자유한국당이 야당이었고요. 야당 원내대표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까지 해가지고 얻어냈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까지 수사를 해야 되니까 여론조작 사건이라서 야당 추천 특검 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때 민주당은 그걸 받아들여줬어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야당 추천 특검을 똑같이 이제 공수가 바뀌어가지고 당연히 받아줘야 되는 건데 그 특검을 거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기 모순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이 추천한 특검의 수사팀장으로까지 일을 하셨거든요. 근데 자꾸 위헌이다 이런 소리를 하시면은 그럼 본인들도 위헌 특검에 가서 일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 이런 식의 좀 이율 배반성은 좀 피하는 게 좋겠다. 우리가 지금 궁금한 것은 진상 규명을 위해서 어떤 특검이 필요하냐. 그럼 전 야당 추천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때 당시 좀 생각나는 일화가 그때 김성태 원내대표가 아마 국회 본관 앞 계단인가 어디서 농성 중이었는데 괴한이 나타나가지고 여기 턱을 가격했던 그 사건이 생각이 납니다.